이분 어디로 와서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저희 그렇다고 저희 발표들이 외모를 뭐 짚어보는 그런 회사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또 미모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연세대학교예요. 네, 미국 교환학생 1년 후 울산 외고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원더우드 국제대학 테크노아트학부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특별히 생생한 면접 현장에 대해서 스토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김필의 학생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테크노아트학부의 1사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희래라고 합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하자면 일단 저는 2009년에서 2010년 동안 약 1년 정도 펜실베니아주의 아버트 갤러틴 시니어 하이에 교환학생으로 참가를 했고요. 이후 울산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언더우드 국제대학 테크노아트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건 제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처음 참가한 후부터 이제 입시에 대해서 특히 한국 대학 수시에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어머니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먼저 권유를 하셨습니다. 저 또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고 이와 더불어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장점을 극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저에게 다가오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이 기회를 저는 놓치지 말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저는 그 이야기는 건너뛰고 이제 교환학생 참가 후부터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교환학생을 하기 전에는 좀 향후 진학이 좀 막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에 저는 이제 영어에도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고 진학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저는 미국에서 호스트 패밀리 언니와 함께 집안일을 담당을 하게 됐어요. 빨래와 설거지를 이제 저희 둘이서 맡게 됐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타지에서 난생 처음으로 집안일을 제가 도맡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많이 벅찼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외고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이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결국에는 자립심을 키울 수 있었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 다른 친구들이 좀 힘들어할 때 저는 비교적 학교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외고와 교환학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교환학생이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좀 이제 놀러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영어 실력을 정말 무시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외고에서는 우수한 영어 실력이 정말 큰 메리트가 되는데요. 이제 외고가 일반고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외고는 일반 인문계보다 더 높은 영어 단위 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이제 영어 실력이 뛰어나게 된다면 외국어 내신에서 정말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대학이 이런 단위 수를 고려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총 내신을 낼 때 정말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외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즘 일반고도 그렇겠지만 발표가 정말 많은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얻었던 자신감이 발표 수업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고와 외고에 대해서 이제 중학생 분들은 좀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일반고는 제가 다녀보지 않아서 함부로 말을 하진 못하겠지만 확실히 외고보다는 내신을 따기가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선별된 학생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정말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더 많은 교류나 이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고 진학이 항상 인기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
외고 내신은 정말 좀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일단 전체 과목 2.7 정도 2점대 중후반이었고 이제 주요 과목으로 하면 제가 영어 내신이 높았으니 한 2점대 초반이었고요. 이제 저는 공인어학 성적이 있었는데 IBT 토플은 119점이었고 CNHSK는 4급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영중과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중국어를 배웠는데 한 1년 반, 1년 정도 공부를 해서 HSK도 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국내 대회를 좀 많이 나간 편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영어 토론 동아리, 이제 교내 영어 토론 동아리에서 알게 된 모의 유엔 활동을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몇 가지 대회에서 이제 상을 수상을 했고 나중에 이제 무노스라던가 고려대 모의 유엔에서 이제 의장도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영어 경시 대회라던가 영어 글쓰기 대회에서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렇게 지방 학생으로서 모의 유엔 활동에서 참여를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의장까지 역임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국내 모의 유엔 대회에서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저는 분석을 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 ICY라는 국제 청소년 학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연세대 입시 전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지방학교에서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울 쪽 학생들에 비해서 좀 학원이라던가 이런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적기 때문에 논술로 대학에 수시로 이제 입학을 하는 경우가 정말 복권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차라리 물론 이제 수시 요즘 트렌드가 내신을 강조하긴 하지만 정말 좋은 내신으로 수시를 노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제 교육부의 방안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토플이나 대외 활동보다는 내신과 학교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다닌 고등학교의 경우 어학 특기자는 정말 적었어요. 그래서 어학 특기자가 비율로 따지자면 한 3에서 4%였고 이제 일반 수시가 한 40%, 정시가 50% 정도였습니다. 이제 제가 연세대학교를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 저는 일단 수시 특기자 국제계열로 지원을 했어요. 저는 URC 소속 테크노아트 학부에 지원을 했고요. 이 학부는 이제 국내 고교 출신 3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2015년에는 조금 입학 전형이 좀 바뀌어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제가 이제 1, 4 때는 이랬고요. 이제 TAD에서 해외고는 하스필드로 이제 따로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테크노아트 학부에는 이제 3개의 전공이 있는데 여기는 문화 디자인 경영 전공, 정보 인터랙션 디자인 전공, 그리고 창의 기술 경영 전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학년이 되어서 전공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연세대 URC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1단계는 서류 100%로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를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선발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남은 친구들을 데리고 2단계에서 서류 60%에 면접 40%로 이제 따로 이제 더 뽑게 됩니다. 저의 이제 대학 결과인데요. 저는 일단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총 5개 학교를 지원을 했고요. 결과는 이제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성균관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지 않았고 우선 선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고려대 국제학부 그리고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에 최초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면접을 했는지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제 고려대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에세이와 영어 면접으로 학생들을 이제 2차에서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 내신에 정말 집중을 한 경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수능 공부를 저는 아예 안 했어요. 그게 정말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마지노선이 이화여대였기 때문에 이제 저는 충분히 수시에서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남는 시간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 서울에서 면접 학원을 잠깐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에서 5배수를 이제 1차, 2차에서 이렇게 1차에서 선발을 하고요. 1시간 동안 다 같이 모여서 간단한 에세이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번호 순으로 면접장에서 대기를 합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 고려대는 정말 쉬웠어요. 일단 2개의 지문을 미리 받아서 생각할 시간을 줘요.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한국인 교수 2분이랑 외국인 교수 1분이 계신데 2분이 그 적혀져 있는 2개의 질문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팔로우업 같은 거는 이제 딱히 없었고 특히 저는 이제 연세대 우선 선발이 되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떨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이 면접관 이제 교수님들에게 더 좋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수와 대학 진학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일단 반수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다시 입시를 준비를 하는 건데 이제 조금 수시라던가 정시 결과가 아쉬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이건 대학에 와서 보니까 자신의 목표치가 사람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만약에 좀 안 좋아도 정말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반수라던가 또 전과라는 이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계속 너무 그런 결과에 매몰돼서 좌절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연세대랑 고려대를 정말 두 학교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등학생 때 항상 고려대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노트북에도 고려대 마크 막 이런 거 붙여놓고 이랬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부모님의 권유가 조금 더 연세대 쪽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어릴 때 이제 대학을 선택하실 때 집안 사정 때문에 연세대 대신 이제 지방 쪽에 집 앞 근처에 의대를 가셔서 아빠가 일단은 정말 연세대를 제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적성을 저는 정말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물론 제가 모의유연 활동을 하면서 막 국제관계라던가 이런 데 정말 흥미를 보였긴 했지만 제 자신이 원체 예술이나 문화 쪽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학과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저는 많이 봤어요. 물론 고려대 국제학부가 좋은 학부긴 하지만 일단 연세대 URC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이기 때문에 학교의 지원도 정말 고려대 그 국제학부보다는 정말 더 맞는 것 같았고 그리고 제가 만날 수 있는 그 인원의 풀 자체가 저는 좀 더 연세대 쪽이 훨씬 넓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분위기라 하면 이제 모두들 좀 잘 아시다시피 연세대의 그런 자유분방하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분위기와 그리고 고려대의 막 민족 이렇게 연대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도 저는 좀 고려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의 질도 저는 좀 고려를 했어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한국인 교수님들이 다 수업을 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반해서 연세대 URC는 좋은 외국인 교수진들도 많이 있어서 저는 그런 데서 제가 좀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제 테크노아트 학부만의 그런 특수성과 그리고 URC가 주는 기회에 이끌려 연세대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 PPT의 끝이고요. 저는 이제 교환학생에 참가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에게 왔던 기회였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앞에 기회가 놓여져 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아서 당신의 이제 터닝 포인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